네. 오늘 이 강좌에서는 노벨 과학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시니어과학기술협회 성용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알프레드 노벨과 노벨상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노벨상의 종류와 시상식 상금은 얼마 되는가,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 아인슈타인, 보아, 큐리 부인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얼마나 또 많이 받았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노벨상 후보로 추천된 분은 어떤 분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과학교육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장래 진로지도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알프레드 노벨과 노벨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드려야 노벨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1833년 10월 21일에 스웨덴 출생해서 수중폭약 제조업자의 그 삼남,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에 가서 화학과 러시아 공부, 영어프로 독일어 등등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1850년부터 52년 사이에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미국 등에 유학 가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그 아버지 사업이 파산에 이르게 돼서 그는 귀국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던 사업 중에 그 폭약 제조 등등이 있었는데, 그는 일생 동안에 355개의 특허를 얻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입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가지고 20개국에 80개 회사를 설립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야말로 당대에 부유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1896년 12월 10일에 이탈리아 산레모 별장에서 63세 일기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돌아온 후에 그분의 그 유언장에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1차 유언장이 있고, 그리고 제2차 유언장이 있는데, 그 1차 유언장과 2차 유언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의 그 재산 일부 10%만 유족해 주고 나머지 90%는 자기가 얘기하는 5개 분야의 상의 기금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노벨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노벨상의 종류와 시상식 상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벨상은 처음에는 물리나 화학, 생명의학, 그리고 문학상, 그리고 평화상, 이렇게 5개 분야만 있었습니다. 물리학상의 경우에서는 지구상에서 최초의 발견이나 발명을 한 일이 인류에 크게 공헌을 했다 하면은 상을 주라 하는 이런 기록이 있고, 화학상의 경우는 최초의 그 발견을 해가지고 그리고 화학 분야의 그 메커니즘을 발전시킨 이런 공로가 있으면은 노벨상을 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생리의학상의 경우는 병이나 질병 이런 등등의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치료약을 발명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으로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라. 그런 그 문학에도 소질이 있어서 많은 시와 글을 남겼는데, 그런 뜻에서 문학상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평화상은 스웨덴이 노르웨이와 자주 분쟁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분쟁을 줄이고 평화롭게 잘 살라 하는 뜻으로 세계적인 그 평화상을 갖다가 만들어 놨고, 이 상금들을 갖다 운영하는 스웨덴의 중앙은행에서 300년 되는 그 해에 노벨 경제학상을 또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벨상이 6개 분야에서 상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벨상의 그 심사
주관하는 그 부서가 있는데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에서 하고 그리고 이 생리의학상은 카로링스카 의학연구소에서 그리고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그리고 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 연구소에서 각각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 노벨상의 추천 그 순서가 있습니다. 1년차에는 예산 협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 협의가 끝나면은 추천 의를 후보에 대한 추천 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을 갖다가 거쳐서 되게 10월 초에 후보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발표한 다음에 12월 10일 노벨이 돌아가신 기일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노벨상을 주고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강연이 끝난 다음에는 강연집을 만들어서 연구 보존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노벨상을 발표하는 장면,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과 같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세계 각 방송국이나 매스 미디어 여기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 사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노벨 기일을 택해서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의 콘서트홀 내 아주 웅장한 그 강연장 이런 그 콘서트홀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호화로운 그 영예로운 이런 시상식이 있고 이 시상식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이 시티홀 스톡홀름의 시티홀 안에 있는 이런 식당에서 최고급의 요리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찬 식당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1288명이 초청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과학 분야, 문학 분야, 경제 분야, 국제인 인사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초청된 인사들 그리고 실제 노벨상을 받을 분과 그 공동 연구자들이 여기에 초청이 되고 그리고 스웨덴 왕이 직접 나와서 축배 제의를 하고 스칸디나비아 음식으로 요리된 이 음식을 주고 받으면서 즐겁게 이 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벨상 상금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매년 1년간의 그 노벨의 그 기금 이자 부분인데 이거의 67.5% 나머지는 다시 원금에 넣어서 원금의 가치를 늘려주고 그리고 5개 분야의 상금을 분배해 주는데 대략 10억에서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만약에 한 분야에 두 사람이 있을 때는 2분의 1씩, 세 사람이 있을 때는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어서 주게 되고 그리고 경제학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벨 상 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이 기금에서 별도로 이 노벨 경제학상 기금을 해서 주게 됩니다. 이 상을 받은 것은 세계적인 참 영예로우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참 이름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보아, 큐리 부인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그동안에 노벨상을 받은 이 아인슈타인 이런 유명한 분이 있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마담 큐리 그리고 그의 남편 피에르 큐리 이런 분이 있고 그리고 생거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생거가 있고 그리고 톰손 아들과 아버지가 받은 이런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몇 분만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톰손의 경우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를 했던 분인데 1906년도에 이 아버지 톰손이 기체 내 전지 전도도
의해서 전자는 입자다 하는 이론을 내고 이것을 입증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고, 그 아들은 31년 후에 그 아들은 결정에 있는 해절 격자의 전자는 파동이다 이렇게 해서 전자가 입자와 파동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이분들이 부자가 노벨상을 받은 이런 결과가 있고, 역사적인 결과가 있고,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받은 그 윌리엄 블래그, 로렌스 블래그, 이 부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노벨 물리학상에 제1호 제일 먼저 받은 분이 엑스레이 선입니다. 사실은 이 엑스선은 원래는 렌트겐이 발견했기 때문에 렌트겐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렌트겐이 연구를 해보니까 빛은 빛인데, 자기 자장을 가진 빛인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X선, 엑스레이라고 했습니다. 모른다 해서 X선 이렇게 했는데, 그 X선에 의해서 결정 구조나 또는 인체 그 진단이나 비파괴 검사 이런 등등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결정 구조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아주 난해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난해한 문제를 갖다가 이 브라그와 브라그, 이 브라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식을 가지고 푸른 것입니다. 여기에 로렌스 브라그 아들 사진만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두 대에 걸쳐서 역사적 일을 해서 노벨상을 받은 이런 결과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는 닐스 보어의 얘기입니다. 닐스 보어는 수소의 원자 모델을 최초에 밝혀낸 분인데, 그 아들, 여기에 있는 아들인데, 이 조그만 아들이 아게보아인데, 이 아게보아가 나중에 커서 또 노벨상을 받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업적을 보면은 원자 내에 그 태양계가 있다. 이 태양계에 그 해가 있으면 해가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중심으로 해서 또 달이 돌고 이렇게 하는데, 이 원자 핵 주위에 전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밝혀. 양자역학적으로 현대 과학에 있어서 이 사실을 아주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당대에 그 보아가 밝혀낸 겁니다. 이 반지름만 해도 0.30 옹스트롱이라고 밝혀냈는데, 지금 현재 와서 밝혀진 바에는 0.29 옹스트롱, 상당히 근사한 이런 숫자를 갖다 내는 이런 업적을 세워서 노벨상을 받은, 수소 시대에 이런 사실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큐리 부인은 놓칠 수가 없죠. 큐리 부인의 경우는 마리아 큐리가 사실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남편 피에르 큐리를 만나게 돼서 이 마리아 큐리와 피에르 큐리가 라디움, 포로늄 방사능을 걸 발견해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공동으로 받습니다. 근데 남편이 한 3년 후에 1906년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서 홀로 된 거죠. 마리아 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 큐리는 순수 라디움 발견을 갖다가 해서 1911년에 노벨 화학상을 또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 중에 주리오 큐리, 에리노 큐리 이렇게 있는데, 이 분이 같이 결혼한 그 사위 여우가 채해서 새로운 방사능 물질을 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딸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마치 이 노벨상이 가족이 된 이런 것을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라이너스 포링을 미국에서는 대단히 존경하는 인물로 모시고 있는데, 오레곤 주립대학에 가면은 라이너스 포링 인스티튜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화학결합 이론, 그리고 화학결합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1954년도에 받고, 그리고 핵무기는 국제적으로 통제돼야 된다. 그리고 핵실험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노벨 그 이론으로 해서 노벨 평화상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이런 결과가 됐죠. 그리고 노벨상을 2번 받은 사람 중에 존 바딘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존 바딘의 경우는 1950년도에 반도체 트랜지스터 효과를 갖다 발견을 해서 이 젊은 나이에 이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1972년도에 가서 초전도 현상을 갖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또 받은, 물론 나이가 좀 지긋해서 좀 나이가 들었죠. 이렇게 해서 2번 받는 이런 영예를 갖다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생거를 들을 수 있는데, 영국 사람으로서 단백질, 인슐린 구조를 갖다 밝혀낸 이분이 생거입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한 22년 후에 핵산의 염기 배열, DNA의 구조를 밝혀내 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또 받습니다. 이 연구는 오늘날 분자생물화학에 있어서 대단한 그 공헌을 갖다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이런 그 노벨상을 많이 받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 100년간 통계를 한 770여 명을 중심으로 해서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명의학상 학계를 갖다가 내서 본 것이 미국이 제일 많고, 그리고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일본, 중국 이런 순서입니다. 이 동양에 있는 일본의 경우도 노벨 과학상을 보면은 25명이나 됩니다. 그 위에 문학상이 2이 있고 평화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 부모한테 태어나서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둘을 치면 한 30여 명 됩니다. 그 중국은 8명 이렇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GNP로 보면은, 또 GDP로 보면은 이제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도 이제는 일본이나 중국 못지않은 그 GDP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이런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을 육성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소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을 그 후보로 추천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동안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 유해봉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천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한족 한의사인데, 그리고 이희소 박사가 미국에 계실 때 입자물리학 분야에서 추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노벨상을 탄 그 제자들이 이희소 박사가 살아계시면은 자기보다도 먼저 이희소 박사가 노벨상을 탔으리라고 이렇게 노벨 수상 연설에서 한 분들이 2분이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던 분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소설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서울대 물리학과의 임지순 박사나 김진희, 김재환, 박영호 이런 교수님들이 그 가까이 가서 추천을 받은 바가 있고, 거기 공동저자, 박영호 박사는 시라와 선생이 노벨상을 받을 때 공동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등과학원의 김정욱 박사, 그리고 워싱턴 대학의 데니스 최, 그리고 벨 연구소의 현성준 박사, 김필립, 이런 분들이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언제 누가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관심사입니다. 이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내면은 아주
집중적으로 통계를 내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클라리베이트 조사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김빈내리, 현택헌 박사, 또 카이스트 이중 박사나 김기훈 박사 이런 분들, 그리고 권익찬 박사 이런 분들이 자주 입에 오르고 있고, 그리고 애국에 있는 김성한 박사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 김진수 박사의 경우도 크리스퍼 캐스9 작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그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장래가 참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기초과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그 교육을 위한 그 제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수한 과학 영재를 갖다가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우수한 영재를 양성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된 우리나라 그 몇몇 사람들이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초 과학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노벨 과학상을 탄 화학이나 이 물리학, 생리학 이런 분야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노벨상을 탄 590명의 조사에 의하면은 30세 전후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독자적 연구를 갖다 한 30년 정도 한 이런 분들이 한 70, 80, 한 5, 60대에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기초 과학 교육이 중요한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장래 젊은 학생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꿈을 크고 그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훌륭한 상을 갖다 얻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청소년의 경우는 영재교육,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아주 생각을 자유롭게 해서 부모의 그 의지에 의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할 때 국위를 선양할 수 있고 장래가 촉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청소년의 장래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 제가 초중고 고등학교 대학 강의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학생들한테 들려주고 또 좌담을 갖게 되는데, 제가 종합해 보건데 청소년의 그 인생 설계의 그 지도안으로서는 아주 기본 교육으로서 첫째는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참 사람이 되는 것,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갖는 어떤 전문성 교육, 그러니까 소질을 잘 찾아갖고 전문 지식을 쌓아서 전문가가 되어야 자기가 참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구하고 또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추가할 것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창의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살려서 자기가 성공했을 때 역사의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창의성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못지않게 협동성 교육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힘이 더 크고 뭐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마음, 또 참되고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 그 사회성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인류 평화에 또 행복을 찾아오는 그 길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길러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기본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감사합니다.